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애쓰는 인문학자 최봉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과 사람다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과 사람다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인 또는 인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말할 때 흔히 인 또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과 인간은 한자에서 빌려온 낱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인을 사람인이라고 새기고 인간을 사람인과 사이간이라고 새깁니다. 한자에서 말하는 인은 사람이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글자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서 있는 모습처럼 꼿꼿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처럼 옆으로 퍼져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이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사람의 뜻은 두 발로 서 있는 동물이라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두 발로 서 있는 것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와 같은 것도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는 사람과 다르게 두 발로 서 있다가 곧바로 하늘을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새가 하늘을 이리저리 멋대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서 새들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새를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로 생각해서 높이 받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이라는 글자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뜻을 두 발로 서 있는 어떤 것으로 보게 된다면 사람의 뜻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서 간은 사이를 말합니다. 간이라는 글자는 문틈으로 달빛이 비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이라는 글자에는 문자 속에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해가 아닌 달이 들어가 있었으나 해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글자가 하나 더 생겨나면서 한과 간이라는 두 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달이 들어가 있는 글자는 한이라고 해서 틈새나 결혈을 뜻하게 되었고 해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간이라고 해서 사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라는 것이 문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글자를 만든 것은 그림을 그려서 글자를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간이라는 글자도 뜻이 매우 초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에서 볼 수 있는 인과 인간은 그저 사람, 사람의 사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과 인간의 뜻을 좀 더 깊고 넓게 알고 싶으면 한국말에서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말에서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사람은 살리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살리는 일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말에서는 살리다를 살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이라고 하는 낱말은 살아다라는 낱말에
명사형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살아는 일, 곧 살리는 일을 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면 살리는 일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일인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말에서 살리다는 살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한국말에서 살다는 목숨을 가진 것들이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풀, 나무, 벌레, 짐승처럼 목숨을 가진 것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그냥 생긴 대로 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살리다는 어떤 것이 살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아기가 살아가도록 하는 일은 아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사는 일은 임자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인 반면에 살리는 일은 임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낱말의 뜻은 스스로 뜻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아기를 살리는 일은 벌, 개, 소와 같은 것들도 모두 하는 일입니다. 벌은 꿀을 모아서 새끼를 살리고 개나 소도 젖을 먹여서 새끼를 살립니다. 벌, 개, 소도 살리는 일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떤 것으로 가리킨다는 것은 사람에서 볼 수 있는 살리는 일은 아주 특별한 어떤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벌, 개, 소와는 다르게 어떤 것을 살려가지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컨대 사람은 밭에 콩을 심어서 그것을 살려가지고 콩을 거두게 되면 그것으로서 사람을 살리거나 가축을 살리는 일에 씁니다. 이런 것들은 오로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려서 살리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풀, 나무, 닭, 소와 같이 살아있는 것들을 살려가지고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살리는 일에 씁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일은 모두 살려서 살리는 일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독, 흙, 쇠, 물, 불과 같은 것들의 성질을 살려가지고 사람이나 다른 것을 살리는 일에 씁니다. 사람들이 공장에서 갖가지로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살려서 살리는 일입니다. 셋째로 사람은 말의 뜻을 살려가지고 갖가지로 생각을 펼쳐서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과 생각으로 일으켜 놓은 문화나 문명은 모두 살려서 살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온갖 것들을 살려서 살리는 일을 하는 까닭으로 한국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떤 것으로 가리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살려서 사는 일을 살림살이라고 말합니다. 살림살이에서 살림은 살리는 일을 말하고 살이는 사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림살이를 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벌이나 개나 소와는 아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살림살이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사람다움에 대한 원초적인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말하는 사람다움은 사람답다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답다에서 답다는 다하다, 다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디의 성질을 다하도록 하거나 다되도록 한 것이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이러한 사람다움은 사람이 살려서 살리는 일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살려서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살려서 살리는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작게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살려서 살리는 일은 4가지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사람이 저만 살리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의 밖에 있는 남이나 그들에 대해서는 살리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들은 남이나 그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만 살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둘째 단계는 사람이 저와 같은 저들만 살리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들의 밖에 있는 남이나 그들에 대해서는 살리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들은 남이나 그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들만 살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집단주의라고 부릅니다. 셋째 단계는 사람이 저와 저들을 넘어서 남까지 살리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밖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아직 살리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까지 살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편주의라고 부릅니다. 넷째 단계는 사람이 저와 저들과 남까지를 넘어서 그들까지 살리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풀, 나무, 벌레, 동물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흙, 물, 산, 강, 하늘, 바다와 같은 것들도 살리고자 합니다. 그들까지 모두 살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서 볼 수 있는 살려서 살리는 일의 단계는 사람의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와 같습니다. 사람이 저만 살리고자 하는 단계는 도덕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갓난아기들은 아직 다른 것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도 아닌 사람이 오로지 저만 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덕에 눈을 감고 도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들만 살리고자 하는 단계는 집단주의 도덕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도덕은 오로지 저들이라는 집단에게만 해당됩니다. 집단의 밖에 있는 남이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남까지 살리고자 하는 단계는 보편주의 도덕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도덕은 나와 같은 것은 모두 다 나와 같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남은 똑같은 것으로서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까지 살리고자 하는 단계는 생태주의 도덕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도덕은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본디의 바탕을 살려서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큰 어울림 속에 엮여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저마다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헷갈리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가꾸어 놓은 사람과 사람다움의 뜻을 잘 새겨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